안녕하세요 여러분, 텐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저는 지금 공사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정 짜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거고, 하루 전날인 수요일날 관리소에 찾아가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태풍 마이삭이 오고 있습니다. 기상청 말이 맞다면 목요일 오후 3시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태풍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태풍이 뭐 어느 정도 강도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하는 거는 크게 지장은 없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원래 계획은 오늘 이제 관리소에다가 공사하는 걸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 보양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오늘 밤늦게 이제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비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 금방 쉽게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제가 조명 배선 하시는 분을 섭외를 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전화로 섭외를 했다고 해서 현장에 잘 와주시고 전화로 상담한 내용대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든지 정확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미팅을 제가 이제 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토요일이나 돼야지 현장 미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잡은 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일정을 잡았단 말이죠. 그럼 너무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돼가지고 막상 현장에서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거는 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모든 그 뒤에 잡았던 일정이 다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팅을 좀 빨리 하자고 일단은 재촉을 드린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한 분 더 이제 섭외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짜신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는 분을 구하셨다고 하더라도 현장 미팅을 꼭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또 견적 금액을 받아보시고요. 견적서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현장 미팅은 최대한 빨리, 시공일자가 좀 멀리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하고 확정을 짓는 게 좋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사람 섭외하는 게 사실 반 이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인테리어 하려고 그 신고 드리려고 왔거든요. 날짜는 이제 내일 잡긴 했는데 내일 물건 올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욕실 안에 있는 것만 다 뜯어내려고 하는데. 욕실만 하셔요? 내일이요? 전체적으로? 큰 공사는 바닥하고 욕실밖에 없고 나머지는 페인트.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식 같은 건 혹시 없으신가요? 업체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가지고 뭐 밤에 붙여놓을게요, 그러면. 네. 일단 관리실은 다녀왔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공지문은 작성은 이제 양식해가지고 작성은 제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원래는 15만 원인데 공사 내용을 들어보시더니 공사 내용도 작고 실제로 자재 같은 걸 엘리베이터에 실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 생각을 하셔서 5만 5천 원만 내면 된다고 하셨고요. 대신에 엘리베이터 보양하는 거는 직접 해주시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간이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장판 정도로 바닥 깔고. 그래서 사실 벽면 같은 것도 해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필요한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 뭐 자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날에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엘리베이터 보양을 따로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끝 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오늘 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할 게 뭐였지? 원래 할 게 없었어요. 뭐든지 조금 미리 하면 좋으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구 손잡이를 칠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깔끔하게 교체를 해버릴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심점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떼가지고 측정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요게 방금 와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공구를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 제가 이렇게 공구를 빌렸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실에는 뭐 간단한 공구는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드라이버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급하게 필요하신 일이 있다면 관리실에 가셔가지고 좀 대여를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칼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손잡이를 빼려고 이거 나사를 풀려고 하니까 나사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가림을 해놨어요. 스티커 같은 거 같은데 이게 떼기가 쉽지가 않네요, 손으로.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떼야지. 칼 같은 게 좀 참 좋을 텐데.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됩니다. 요거 스티커는 아니에요.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보관했다가 다시 부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다 똑같은 거네요, 보니까 사이즈가. 그래서 요것만 들고 가서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제품이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그 연락드린 도어 업체 사장님께서 갑자기 단가를 높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캔슬을 했고, 또 오늘 제가 한 분을 섭외를 했어요. 시공 일자도 담았고, 다만 제가 하려고 했던 대성도어는 아니지만 민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하긴 하는데 이번 주는 좀 바쁘셔가지고 사실상 실측 오시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세요. 실측했습니다.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다 했는데 안쪽 기준으로 아마도 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몰딩 자체가 이제 문선이라는 건데, 사실 요걸 떼보면 이 문틀이 한 요만큼 있고 틈이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문선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실제 문틀 사이즈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안쪽에서 재게 정확한 거죠. 여기서 저까지 실제로 훨씬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보내드릴 겁니다. 아, 근데 좁은 데서 이제 여기는 에어컨도 없잖아요. 지금 그 비도 오고 눅눅하고, 그러니까는 조금만 움직였는데도 땀이 많이 나네요. 가로 세로만 근데 사실 재보면 되는 게 아니고 문틀 폭도 재봐야 돼요. 요 사이즈 요거를 재고, 저는 이제 이 위에다가 덧방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 사이즈 그대로 만약에 제가 이제 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일이 이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튀어나오니까 마감이 제대로 안 될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더 크게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 재고 저는 현장에서 떠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